네, 2021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가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차기 대선, 사이버 공작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김경수 씨는 문모 씨와 더불어, 문모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 씨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아주 가까운 젊은 피로서 모셨던 사람이죠. 그러한 김경수 씨가 2017년에는 문재인 편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이기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돕는 여론 공작을 했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19대 대선은 여론 공작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그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버 공작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핸드폰들 다 갖고 있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저는 신문사에서 34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신문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재밌고 더 좋은데, 그런 저조차도 눈만 뜨면 핸드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 때문에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통해서 저는 뉴스를 보는 경우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아마 노트북 잘 안 쓸 겁니다. 불편하니까.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메일도 보내고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한 95% 정도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 사람이 95% 정도가 핸드폰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PC나 노트북으로 보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종이로 된 신문을 보는 사람은 더 적고요.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은 되게 이걸로 보죠. 근데 그렇게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뉴스 밑에 보면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좋은 기사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댓글을 읽는다는 사람이, 반드시 읽는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 3분의 1,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한다는 사람이 3분의 1, 안 본다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대충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가 댓글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거 왜 보느냐 그랬더니 이 기사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서 본다, 그런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뉴스를 읽어보고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 달린 댓글을 보고, 이 기사를 지지할까 반대할까, 이 기사의 논조를 찬성할까, 어떤 여론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기사가 달렸을 때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 클릭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냥 클릭수가 많으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중요 기사로 확 랭킹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게 되면서 이게 중요한 뉴스구나 하면서 퍼지게 되죠. 여론이 만들어져.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근데 다수가 이쪽이면 그걸로 또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여론 조작, 사이버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 이 인식을 지배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괴열스가 얘기했잖아요. 거리를 지배하라. 거리를 지배하고 계속 외치면은 여론을 지배할 수 있다. 반복된 거짓말도 거듭하다 보면은 진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괴벨스가 낯질을 하면서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사이버 세계에서 이 핸드폰을 무의식 중에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네이버나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부터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보는 거는 그 댓글이 많아서, 클릭수가 많아서 많이 보는데, 그 클릭을 많이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해주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제일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막 달린 거가 일정 방향성이 있으면 그걸로 여론이 가는 거죠. 여론 조작을 해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특정 세력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게 지난 이제 김경수 씨 유죄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친노, 그 다음에 친문, 요즘은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의 파워 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 줄여서 경공모 대표인 김동원, 이 사람의 필명이 드루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경남지사,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죠.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매크로라는 겁니다. 매크로. 저는 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하다 보면 반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만들다 보면 같은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런 걸 일일이 다 쳐놔요. 손가락은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은 한 번에 다라락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이렇게 똑같은 거라든지 또는 어떤 순서대로 하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뭐 쭉 하고 나서 쭉 2, 3, 4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딱 입력을 했다가 한번 탁 누르면 두루룩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유사한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지지한다, 찬성한다, 뭐 이런 조금 문구를 바꿔갖고 그거 바꾸게 하는 것도 입력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쭉 달아주면 특정 여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 경공모 대표인 드루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유리한 여론을 14년부터 18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다 넘어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문재인 지지 여론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이 승자의 저주가 문제인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씨와 함께 문재인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데 내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 2018년 초에 우리 쪽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오사카 총영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이게 이름은 총영사지만은 사실상은 대사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조금 등급이 떨어진다. 이 세 나라의 대사로 가는 거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1급지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뉴욕 총영사, LA 총영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상하이 총영사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오사카 총영사가 1급지 대사랑 1급 대사랑 같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이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김경수 씨가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청와대에서 못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내가 너 당선에 기여했는데 그렇게 나와 하면서 문정부를 공격하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이버나 이런 데서 반정부 댓글이 막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TBS 방송 지금도 하고 있는 김어준 씨, 털 많은 친구가 경고를 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져주면은 전부 다 그게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 손자국마다 일을 꼬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일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추미애 씨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양반이 윤석열 씨를 그렇게 싸웠고 윤석열 씨를 키워줬어요. 대통령 유력한 후보를 키워줬습니다. 추미애 씨가 열심히 하면 저는 걱정이 돼요. 항상. 근데 그때 추미애 씨가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걸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탁 자기가 아는 걸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2017년 대선이 부정이었어. 여론 조작이 있었는데 그걸 했다고? 해갖고 난리가 납니다. 정치권이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특검을 만들자. 여론도 해야 된다 하니까 허익범 씨를 중심으로 한 특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검찰로 송치가 되니까 자기가 모은 총정리한 자료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카톡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메신저도 하는데 요즘 텔레그램 까신 분들 많죠. 텔레그램이 제일 해킹이 안 되고 도청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받아놓은 사람이 직접 내면은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제 3자는 못 들어오는데 이 텔레그램으로 김경수와 나온 대화로까지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익범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강화하자 갑자기 네이버에 평소에 올라오던 댓글량이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한데 이 댓글 공작이 있다는 걸 알고 검찰 특검의 형태로 수사가 들어가니까
각종 글을 올리는 사람, 뭐 드루킹 집단들 여러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주춤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사이버 컴퓨터를 통해서 토론하고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고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컴퓨터고, 그죠? 옛날에는 뭐 글로 종이로 했지만 페이퍼리스 소사이어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가 중요해져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옛날 우주사령부 밑에 있던 건데 별도로 이제 키워가지고 사이버가 모든 군사 정보와 지식이 사이버에서 있고 사이버에서 꺼내서 작전을 만들고 작전을 짜고 통신을 하니까 사이버 세계를 누가 탁 들어가서 탁 흔들어 놓으면 글로 흘러가잖아요. 홍수가 졌을 때 물이 흘러갈 때 여기 탁 맞고 터진 물이 일로 가서 이쪽이 작살나고 이쪽이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만들면서 사이버 공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사이버 사령부, 총 쏘는 게 아니다. 사이버가 훨씬 중요하다.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이 사이버니까 사이버의 중요성을 알아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민기, 우리 민족 돕기인가요? 우리 민족끼리인가요? 우민기, 거기에서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유튜브를 하게 되면 댓글이 많이 붙는데, 옛날에 블로그 할 때 보게 되면 정체를 모르는 댓글들도 많아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베이징 발인 아닌가, 북한 애들이 단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자꾸 달아서 비난하게 되면 비난 여론이 올라가는 거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제가 영향력이 없는 유튜버라서 많은 댓글은 안 달리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씨가 붙어서 문재인 씨가 패하고 박근혜 씨가 당선되는 18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 민주당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전직 국회의원, 전직 그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 있는 자기 후배한테 뭔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국정원이 이 사이버 팀이 뭔가 이상한 걸 한다라고 해서 거기 급습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한 국정원 여직원 집이었죠.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정치적으로 선거 끝난 다음에 막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은 북한에서 계속 이 보수 세력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서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막 답니다. 그러면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박근혜가 결국 보수의 대표였으니까 막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정원 사이버팀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보안팀 이런 데서 또 댓글을 다는 겁니다. 달다 보면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나용이 들어가게 되고 보수를 옹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북한을 비난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사가 들어갔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수사팀장이 바로 지금 대통령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국회에서 이걸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좌천돼 버리죠. 2012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0년에 출범을 했을 때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롤백해갖고 다시 파헤치면서 그때 정치적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 사이버사령부 직원, 경찰청 직원을 막 쳐내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정원 개혁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서 또 국정원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후에 김병기 법안으로 국정원은 완전히 지금 망가뜨려 놓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와 똑같은 게 지금 드루킹 사건이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 드루킹이 일구는 이 집단들이 댓글을 막 달아서 문재인 당선에 유리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소극적으로 수사하겠죠. 허익범 씨는 검찰 요원이 아니라 특검이었으니까 뭐 이게 이제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이제 본인은 특검을 벗어나면 되는 건데 뭐 크게 불이익 받을 것도 없고 변호사 조금 손님이 덜 올래나 그 정도밖에 없겠죠. 이번에 유죄를 준 대법원과 그 전에 2심, 1심 이런 판사들이 좀 타격을 입을까요? 뭐 그래도 뭐 자르지는 못할 겁니다. 좌천 정도 될 수 있으네요. 근데 다음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다시 수사를 한다면은 윤석열 씨가 못한 거를 그 양반이 검사 때 못한 거를 서울중앙지검장이 해서 줄줄이 유죄를 때리듯이 드루킹 사건 재수사한다면 문재인 정권 시세들이 줄줄이 적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년 3월 대선에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교묘한 사이버 공작, 디지털 여론 공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여론에 말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안 갑니다. 뭐 그건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독도 문제 막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일 감정 건들면은 지금 골치 아픈 문제를 싹 빠져나갈 수 있죠. 지금 심심하면은 이제 반일 노선을 내세워갖고 여론을 돌려서 민족주의를 뭉쳐갖고 싹 빠져나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교묘한 여론 조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뭐 신문방송학 여론학 하신 분들이 방법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는 배심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잘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박지원 씨죠. 여론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짝 틉니다. 왜? 이게 결국 세뇌죠, 세뇌. 근데 이러한 사이버 세계에서 돌아있는 아주 위험한 적이 누군가면 우민기를 대표로 한 북한이고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촛불 시위 때 반박근혜 촛불 시위 때 중국 유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나 이렇게 블로그에 써가지고 뭐 화제를 만든 적이 있다는데 지금 중국발 많은 댓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그 포탈에 올라와서 그 여론을 만들어서 친중으로 만들고 또 중국에 겁먹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많은 중국을 건드면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도록 중국이 많은 공작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교묘히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 때 3S라고 그래서 뭐 섹스, 스크린, 그 다음에 스포츠 이거를 주로 방영을 많이 하게 되면 그쪽이 재밌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거 많이 보게 되면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그러는데 그와 비슷하게 지금 어떤 걸 계속 주입하면 글로 딸려가가지고 딴 걸 등한히 하면서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가해도 우리는 뭐 중국한테 맞서면 안 되지 하고 물러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씨가 사드 배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국은 레이더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시잉하임이라고 하는 진짜 듣보잡 같은 참 실력 없는 중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글을 써서 뭐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공작입니다. 이게 고도의 공작. 공작이 007처럼 총 들고 뭐 뛰어들어가서 뭐 미인하고 어떻게 미인계에서 그런 도가 아닙니다. 훨씬 교묘합니다. 지금 이런 게 공작입니다. 어때는 막 이러고 나오는 것도 공작입니다. 뭐 미국도 역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자기네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사이버 공작을 했다고 해서 트럼프도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2022년 3월 대선에서 사이버 공작은 벌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심각하죠. 그걸 막으려면은 드루킹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이번으로 끝나지만 드루킹 사건 어떻게 해서 그거 했던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1급직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 정도로 도와줬느냐. 김경수는 진짜 노무현의 측근이었는데 그가 왜 여기에 개입했느냐. 이걸 따져야죠. 물론 지금 와서는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전혀 뭐 나는 몰랐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 설명하지만 김경수 씨도 부정하지만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됩니다. 근데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만 앞으로 북한의 조평통이라든지 우미끼가 하는 고뇌한 공작. 이 땅에서 왜 윤미향 같은 사람 또 온갖 586도 386을 날뛰고 하는 게 북한의 그런 사이버 공작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는 서울입니다 하는 그 한민전 방송이 이렇게 했다면 요즘은 사이버를 아주 편하게 하거든요. 이메일로 다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합니다. 반일 여선에 편성하게 하고 반민 여선 만들게 하고 민족주의 자극하고 점점 우리 힘들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죠. 중국도 우리를 건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은 미국하고의 전선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려면은 이번에 드루킹 사건 유죄를 계기로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인식을 갖고 따져봐야 됩니다. 인퀴저티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가야 되고 과거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체제 싸움인데 거기에 정치 요소를
시켰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이건 정치 요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들도 이북하고 중국하고 사이버 장을 할 때 정치 문제를 빠져나가면서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훨씬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4.15 지난 총선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 더불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밝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눈을 번쩍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